숲속의 검은 그림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미스테리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포 미스터리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숲속의 검은 그림자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수미라는 젊은 여성이 친구 혜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 둘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친한 친구로 서로를 의지하고 굳게 믿었던 친구 사이였던지라. 그녀들의 집도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윗집 아랫집에서 살고 있는 절친 중의 절친 사이였습니다. 그런 그녀들은 늘 습관처럼 뒷산으로 나 있는 둘레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깔깔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산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미는 자신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혜자와 함께 자신들이 걸었던 길을 되돌아가며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핸드폰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수미의 핸드폰 번호를 계속 누르며 통화를 시도해보지만 어디에서도 벨소리나 진동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초조해졌고 길가에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작은 물건들을 뒤적이며 핸드폰이 떨어졌을 법한 곳을 전부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핸드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경을 다 쏟으며 찾아보았지만 결국 핸드폰을 찾지 못했고 서서히 뒷산 숲속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어두워지면 위험할 것이라며 일단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미는 혹시 집에 두었나 싶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및 침대 옆, 주방의 서랍까지 확인했지만 여전히 핸드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전화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벽의 밑에서 진동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찾았다는 안도와 함께 분명 이 알람은 혜자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핸드폰을 열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친구와 함께 지나쳤던 익숙한 곳의 산길의 사진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미는 순간 너무 놀라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잠시 혼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본인은 핸드폰을 침대 위에 두고 산책을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혜자 역시 산책을 했을 때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미는 핸드폰 속의 사진을 보고 잠시 멍한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혜자가 자신이 못 본 사이에 찍었던 사진인가 싶어 발신자를 보니 혜자는 아니었고 발신자 제한 표시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습니다. 수미는 도저히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모르겠는지라 점차 불안을 넘어든 꼴이 오싹해지며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누가 내 핸드폰에 이런 사진을 보낸 거지? 수미는 그러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잘 아는 숲 속의 어느 지점이었지만 그곳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그림이 새겨진 나무가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도대체 어디서 핸드폰을 찾았느냐며 폭풍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그런 혜자의 수다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에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혜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건망증으로 침대 위에 두고 산책을 갔던 것이라고. 그런데 자신의 핸드폰에 우리들이 다니는 산책길 사진이 전송되어 왔다고. 사진 속에는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있는데 왠지 불안하다며 제자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혜자에게 수미가 말했습니다. 혜자야, 너 혹시 핸드폰으로 산책길 사진 찍은 적 있어?
네가 나에게 장난치려고 그 사진 발신자 제안으로 보낸 거야? 그러자 혜자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이해가 가질 않으니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수미는 자신도 도저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무섭다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떨리는 목소리로 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미의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치려고 보낸 거 아닌가 하며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각자 추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미에게 그런 사진을 보낼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 보았지만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매일 습관처럼 산책하던 길을 찍어서 보낼 사람은 그 마을에는 없었기에 더욱 의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냥 산책길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 곳은 자신들이 수시로 다니는 길이었기에 누구보다 잘 알았던지라 한 번도 그곳에서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나무를 보지 못했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신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수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혜자는 어차피 지금은 해가 지고 어두워졌고 내일 다시 그 길에 가보자고 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답을 못 찾으면 신고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혜자가 수미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핸드폰에 찍혀있던 산책길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곳에 다다르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미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혜자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수미의 전화기에 전송되었던 그 지점을 찾아 계속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걷던 중 전화가 다시 진동하며 알림이 왔습니다. 수미는 화들짝 놀라며 얼른 전화를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냥 까만 화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혜자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불안감을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두려움이 자꾸만 엄습해왔습니다. 혜자 역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미야, 오늘은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미는 혜자의 눈을 바라보며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그냥 기분 탓이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되돌아가자는 수미의 말에 혜자는 조금만 더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미의 핸드폰 속 이미지가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 걷던 중 사진 속 장소에 거의 다 와 갈 때쯤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그들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수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혜자는 휙 하고 잽싸게 뒤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살며시 따라온다면 그것을 캐치하겠다는 계산으로 뒤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속 가자. 혜자는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불안한 기운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숲속의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수미는 자신이 핸드폰에서 보았던 사진 속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혜자와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혜자와 자신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하게 생긴 그 조각에는 그림처럼 생겼지만 또 글씨처럼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불길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이건 뭐지? 수미가 물었습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부적인가? 그때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며 급하게 누군가 풀잎을 헤치며 달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두 사람의 숨이 멈춘 듯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수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형체가 불분명한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오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공포에 질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숲속은 마치 그녀들을 가두려는 듯 길이 뒤엉켜 있었고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무작정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자가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혜자는 발목을 삐걱하게 되면서 도저히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미는 그런 혜자를 보며 빨리 일어나라고 손을 부축하며 일으키면서 검은 그림자가 자신들 바로 앞까지 따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미는 울면서 혜자에게 빨리빨리를 외쳤고 혜자 역시 울음을 터뜨리면서 안 돼, 더는 못 가겠어. 너무 아파. 너라도 빨리 도망쳐, 수미야. 라고 혜자가 수미에게 도망가라고 수미의 손을 뿌리치며 빨리 가라는 손동작을 내보였습니다. 수미는 안 된다면서 같이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수미도 혜자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고는 그럼 내가 가서 사람들을 불러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한 뒤 그림자를 피해서 숲속을 벗어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냅다 마을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수미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다시 그곳을 찾아왔는데 다행히도 그곳에서 혜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혜자는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혜자야, 왜 그래? 수미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수미는 혜자의 그런 모습이 점점 이상해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면 안 돼. 하고 혜자가 멍한 표정으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수미는 두려움에 떨며 혜자를 불렀지만 혜자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수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검게 변하면서 마치 그림자처럼 형체도 없이 수미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수미와 혜자가 겪은 이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도 하였지만 도저히 어찌 설명해야 하는지도 난감했고 수사 또한 어찌 해야 하는지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었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그저 동네 사람들과 경찰들이 숲속에서 혜자를 찾았지만 끝내 혜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미는 그날 이후로 산책을 다시는 하지 않았고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불길한 그림자의 음성이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미의 마음속은 안정감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혜자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수미야, 나를 잊지 마. 도와줘. 그 음성은 점점 더 절박해지며 수미의 꿈속에 나타나 수시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마도 혜자를 그곳에 두고 혼자 도망쳤다라는 자책감이 더욱 크게 수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수미는 결국 그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혜자를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혜자를 찾고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다시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여전히 음침했지만 수미는 혜자를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라는 그 일념으로 두려움과 싸우며 그 숲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려움과 싸우며 걷던 중
나무 조각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다시금 두려움으로 전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거나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혜자를 반드시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두려움에 살아야 할 것만 같은 생각에 차라리 죽더라도 혜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불길한 문양이 새겨진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미는 그 나무 조각을 조심히 들여다보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새겨진 것인지 한참을 들여다보지만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수십 번을 혜자와 함께 다녔던 곳이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나무였다면 단박에 시선을 끌었을 터인데 여태까지 자신들의 눈에 띄지 않다가 갑자기 핸드폰 사진을 통하여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실제로 눈앞에 그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나무 조각을 보게 되니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던 수미는 그 나무 조각을 이리저리 만지며 혜자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자야, 나 여기 있어. 너 어디에 있는 거니? 제발 내 목소리가 들리면 나를 찾아와줘.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미는 마치 나무 조각에 자신의 염원을 쏟아붓기라도 하려는 듯 계속하여 어루만지며 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주변의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지며 수미는 또다시 전에 느꼈던 소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없다. 그녀는 이제 나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라. 그 그림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수미는 그림자의 음성을 듣게 되자 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친구를 돌려줘. 그녀를 잊지 않을 거야. 수미는 그림자에게 맞서기로 결심한 듯 물러서지 않으며 그림자를 향하여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윽고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나무 조각에 새겨진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문양은 고대의 봉인처럼 보였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왠지 수미는 그것이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으로 그 문양을 어루만지며 혜자의 이름을 계속하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문양에서 이상한 빛이 나더니 서서히 밝아지며 그 빛은 수미를 감싸고는 수미는 문양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혜자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수미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문양에서 무지개 빛이 발산되며 숲속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다급하게 생성되는 듯 하더니 그 빛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수미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봉인을 풀 수 있었지? 그러고는 안 돼, 안 돼. 를 외치더니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혜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 빛의 힘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혜자의 모습이 빛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수미야, 혜자는 수미를 바라보며 나를 잊지 않았구나.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함께 여기서 나가자.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숲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우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숲 속의 어둠이 사라지자 수미와 혜자는 다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두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로 수미는 혜자와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미와 혜자가 겪은 공포의 미스테리 이야기로 우정을 소재로 한 공포 미스테리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전문 작가가 아니다 보니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생각만큼 무섭거나 재미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좀 더 열심히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